자, 공간도형과 좌표 그 4, 공간도형과 좌표, 공간좌표 4. 이 4에 나온 내용들은요, 여러분 문제 보니까 9번이나 10번은 요즘에 출제된 문제고요. 9번이나 10번이나 11번도 출제된 것 같네. 9번, 10번, 11번, 이 세 문제는, 공간도형과 좌표 4, 이 타이틀이 최단거리입니다. 최단거리. 네, 최단거리. 근데 11번은 조금 뭐 삐딱하게 나갔는데, 일단은 그 최단거리, 특히 지금 9번하고 10번요. 9번하고 10번이 최단거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공간도형 문제 꼭 알아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단거리라는 것은 그냥 두 점이 있을 때 최단거리 같으면, 바로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최단거리를 또 다른 또 개념으로 공간좌표에서 또 보겠지만, 최단거리란 건 직선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단거리는 직선거리입니다. 됐습니까? 최단거리는 직선거리. 근데 지금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9번 문제는 정삼각뿔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삼각뿔이면, 지금 모양은 정사면체가 있는데, 정사면체하고 정삼각뿔은 혼돈하면 안 돼요. 정삼각뿔은 뭘 정삼각뿔이라 그래요? 밑면이 정삼각형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밑면이 정삼각형이면 그때 옆면은 굳이 정삼각형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밑면이 원이죠. 무슨 얘기죠? 사각뿔 그러면 밑면이 사각형이란 얘기예요. 사각뿔 같은 거 옆면은 뭡니까?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요. 정사면체하고 정삼각뿔은 혼돈하지 마세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네 면이 다 합동이죠. 네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 즉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정삼각뿔 했을 때는 밑면이 정삼각형이면 되는 거지 모서리 길이가 다 같다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그러면 이런 정삼각뿔이 지금 있는데 이런 정삼각뿔이 있는데 여기 A라는 점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A라는 점에서 C를 가지고 이렇게 맨다는 거죠. 이렇게 매고 또 뒤로 가서 이렇게 매고 그 다음 다시 앞으로 왔는데 이때 점 D의 위치가 바로 이 모서리 길이의 중점이라는 거예요. 이 모서리의 중점.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선을 갖다가 한번 돌리는데 실은 가능한 짧게 맨다, 팽팽하게 맨다 그런 얘기는 이제 만약에 이 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점에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도착하게 될 때까지 최단거리가 얼마냐 이런 얘기겠죠. 실을 가능하면 짧게 맨다는 것은 최단거리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건 현재 입체도형이죠. 입체도형, 그 밑에 있는 것도 입체도형이죠. 이런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를 구하려면 펼친 그림을 생각을 해야 돼요. 펼쳐야만 우리가 직선거리를 쉽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요. 자료가 V에서 A, VA의 선분 길이가 2래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 길이가 2가 된다는 얘기죠. 이 모서리 길이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이 AVB가 AVB니까 이게 되겠죠. 이 각. 이 각은 30도다. 30도. 30도니까 벌써 이게 정삼각형이 아니죠. 정삼각형 같으면 60도가 돼야 될 텐데. 30도다. 이런 게 있는데, 중점 D에서 A까지. D에서 A까지니까 여기서 출발했구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마찬가지죠. 여기 출발해서 여기 A까지. 여기까지 실을 가능하면 짧게 맨다는 건 팽팽하게 맨다 했을 때 필요한 실의 길이를 구하라.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이 돼 있는데도 이 사이의 그 실의 길이는 일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실을 갖다 좀 위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좀 이렇게 위로 올리고 이건 좀 밑으로 내리고 해서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실의 길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장 짧게 매겠다는 건 최단거리를 구하라. 최단거리 구하라 문제가 나오면 펼친 그림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요. 그럼 현재 이걸 보면 여기 그 옆면은 정말 면이 3개 있죠. 지금 이게 지금 삼각뿔이니까 옆면이 하나, 둘, 저 뒷면에서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펼치게 됐는데 이 각이 30도니까 이거 30도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걸 펼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 30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펼친 그림에서. 어때 되겠습니까? 근데 이 한 각이 얼마입니까 지금? 30도. 그러니까 3개를 펼쳐놓으면 몇 도가 되겠어요? 90도. 상당히 문제가 의외로 쉽게 나오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점하고 이 점은 중점이었죠. 중점이니까 여기에서 이 선분의 길이가 아까 2였는데 중점을 잡았어요. 중점.
그럼 이게 1이 되고 1이 될 거라고. 또, 이 모서리 길이도, 여기 있는 모서리 길이도 2가 되니까, 여기는 지금 이 점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실이 이렇게 지금 둘러진 모양은 가장 최단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직선 거리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라는 건 바로 이 길이를 구하는 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모서리 길이는 이게 2가 되고, 이게 중점이라 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1이 되는 거죠. 그럼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 바로 우리가 이 빨간 3분의 길이를 구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단서가 요게 30도 3개가 겹쳐져 있잖아요. 30도 3개 겹쳐 있으니까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 90도가 되겠죠.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 빗변 구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90도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뭐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루트 이것저것 더한 다음에 루트 5 이렇게. 그거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아니겠죠? 만약에 선생님 이게 90도가 아니면 문제 그렇게 못 풀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90도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게 만약 45도잖아요. 이게 만약 45도가 되면은 45도면 이게 몇 도가 되겠어요? 135도. 그럼 각 하나가 주어져 있죠. 이 길이 알고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변과 각 하나 사이의 관계잖아요. 세 변과 각 하나 사이의 관계는 코사인 제이법칙. 모르는 학생이 기억하세요. 코사인 제이법칙을 이용한다. 세 변하고 각 하나 사이의 관계 코사인 제이법칙. 무슨 얘기 있어요? 뭐 이게 지금 90도니까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끝냈는데 90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문제 풀다 보면. 90도가 아니었을 때는 코사인 제이법칙을 쓰는데 코사인 제이법칙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런 얘기죠. 삼각형을 마음대로 그려놓고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요. 뭐 이 길이가 만약 네모다, 이 길이는 세모다, 뭐 이 길이는 비올이다 이렇게 해놓고 각 하나가 주어져 있다 했을 때 세 변과 한 각 사이의 관계가 코사인 제2법칙이라는 거죠. 코사인 제2법칙은 수학 10-나 삼각함수 끝부분에 삼각형과 삼각함수에 나오지만 이 실제로 수학 1이나 수학 2 문제에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겁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번 수학 가형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코사인 제곱법칙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거 어디에 응용될지를 모른다고. 코사인 제곱법칙은 여러분이 외울 때만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뭐 b제곱은 c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ca 코사인 b.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또 변형된 공식. 코사인 a는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코사인 b는 c의 제곱 2ca분의 c의 제곱 플러스. 그럼 6개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 나오면 모르고. 뭘 외우냐 그거를.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법칙은 세 변하고 각 하나가 등장하면 코사인 제곱법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푼다는 것은 세 변이 주어지고 각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변 2개하고 각 하나가 주어지면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도 있다 이게. 좀 전 같은 경우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게 90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코사인 제곱법칙은 각 하나하고 세 변이 주어지는데 외우는 공식 이렇게 하죠. 일단 코사인 세타. 왜냐면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이 나오겠죠. 뭐 설마 코사인 제곱법칙인데 사인 세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는 해놓고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를 세 변을 가지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분모만 잘하면 된다 해서 분모는 어떻게 하느냐. 이 각의 이웃한 두 변. 각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있죠. 각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있을 텐데 분모는 2배의 이웃한 두 변의 길이를 곱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외우는 게 분모가. 무슨 얘기 있죠? 각의 이웃한 두 변. 각의 이웃한 두 변을 곱해요. 됐어요? 각의 이웃한 두 변을 곱한다. 2배의 이웃한 두 변 곱한다. 분자는 쉽죠. 분자는 요놈 제곱 플러스 요놈 제곱 빼기 다른 놈 제곱이죠. 왜 다른 놈 제곱이냐면 이것 제곱 해놓고 또 여기서 네모 제곱이나 세모편 그 공식이냐고. 그거 죽었을 텐데. 뭐 다른 걸 빼겠죠. 그러니까 이놈 제곱 더한 다음에 빼기 다른 놈 제곱이에요. 됐어요? 다른 놈 보니까 별이지. 별 제곱. 그럼 좀 전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세타 주어졌죠? 이거 다 주어졌으니까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코사인 제곱식은 꼭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분모만 잘하면 분모는 이 분모에 나온 두 변의 곱은 이거는 이 각의 이웃한 두 변을 곱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 공식은 역시 세타가 예각이나 둔각이나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예각, 둔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쓴다. 되겠죠?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코사인 제곱식. 알겠어요? 자, 한번 다시 물어보고. 코사인 제곱식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 해놓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 2 해놓고. 그 각 세타 이웃한 두 변 곱하고. 분자는 어떻게 해요? 그놈 제곱. 플러스 그놈 제곱. 빼기 뭐예요? 다른 놈 제곱. 그 여학생들 크게 하지 말았죠, 밤에. 밖에서 엄마가 귀를 딱 쫑긋해가지고 뭔가 하면 이놈, 저놈, 다른 놈 보면 한두 놈이 아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코사인 제곱식은 세 변과 각 하나 관계있는데 방금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인데 1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귀여운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보던 거라고.
괜히 쫄 필요 없이. 지금 보니까 이게 원뿔 같은 게 있는데 이 직원뿔이 있다. 직원뿔의 의미는 아시죠? 아까? 직원뿔은 어떻게? 위에 있는 꼭지점에 수선의 발이 그 밑면인 원의 중심과 일치할 때 되겠어요? 그런 직원뿔이 있는데 모선 OP 길이는 3이다. 모선 OP의 길이는 3이다.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은 1인 그런 직원뿔이 있는데 전 P를 출발해서 원뿔의 옆면을 따라 다시 P까지 오는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입체도형의 최단거리 구하라면 펼친 그림을 생각을 했지. 그럼 직원뿔 같은 거에 펼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는 어떻게 돼? 이런 부채꼴이 나올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밑면인 원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일단 이 길이, 이 호의 길이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서로 이게 만들었을 때, 서로 이게 원래대로 이게 직원뿔을 만들었을 때, 이 호의 길이와 이 원둘레 길이는 어떻습니까? 같죠? 되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밑면인 원은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모선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선의 길이가 3이라는 것은 지금 그 원뿔을 갖다가 직원뿔을 펼쳤을 때 모선의 길이가 3이라는 것은 이게 3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직원뿔에서는 이게 모선의 길이였죠. 이렇게 있을 때 모선의 길이었지만 지금 이 부채꼴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반지름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모선의 길이 펼쳤을 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P점에서 출발해서 P점까지 다시 온다 그랬죠? 이게 따라서. 최단거리 구하라 했지?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전피인 데를 갖다 이렇게 전피를 포함한 그런 모선을 갖다가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여기 반쪽이 붙어 있고 점이 여기가 반쪽이 붙어 있는 거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P를 갖다 점을 갖다 쪼개니까 반쪽이 여기가 이게 붙어 있고 반쪽이 여기 전피가 붙어 있을 거 아니야. P에서 P까지 다시 돌아올 때 최단거리라는 것은 직선거리니까 바로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점하고 이 점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전피가 형성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최단거리는 바로 이 길이를 구하려면 거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 자료가 이게 3인데 이것도 역시 3이 될 거고 모선 3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각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각. 이 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각은 호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심각이죠. 중심각 이게 지금 이런 원이 있다 생각하면 큰 원이 있다는 중심각이니까 이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는 비례하잖아요. 호의 길이라는데 이 호의 길이는 이 원둘레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원둘레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지금? 1. 이 원은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둘레는 2파이 R이니까 이게 2파이가 되겠지. 그럼 원둘레가 2파이니까 호의 길이도 얼마입니까? 2파이. 자, 집중. 그러면 이게 호의 길이, 이게 지금 2파이라, 이게. 그럼 이 2파이에 해당되는 중심각이 얼마인가를 보려면 이 전체 원둘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채꼴에 대한 뭐 호의 길이 막 넓이 관한 공식을 외우지 말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피자 조각 넓이하고 똑같아요. 무슨 양이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피자 같은 거 동그랗게 돼 있으면 그 중간에 중심각이 360도잖아요. 그 중심각이 60도 같으면 6분의 1이잖아, 넓이가. 원 넓이 6분의 1. 호의 길이도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현재 이 큰 원이 있다 생각하면 반지름이 3인 원을 생각하세요.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다면 원둘레는 얼마가 돼요? 2파이 하니까 6파이죠. 반지름이 3이니까 2파이, 6파이지. 6파이 중에서 2파이란 얘기잖아요, 이게. 6파이 중에서 2파이니까 얼마에 해당됩니까? 3분의 1에 해당되지. 3분의 1에 해당되니까 이 중심각도 이 전체가 3분의 1에 해당된다, 이게. 그럼 삥 누르면 360도인데, 그거에 3분의 1에 해당되니까 몇 도가 되겠어요? 12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바로 이 길이. 이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구해야 될 텐데, 이제 안녕? 가고. 이 상태에서 구할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뭐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좀 마음이 촉박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이쪽하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앞에 시간에 우연히 얘기했지만 세변과 각 하나가 주어지면 코사인 제곱법칙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걸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학생은 쓰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코사인 120도는 해놓고 2배의 이거 곱한 거 그다음 이놈 제곱 플러스 이놈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된다. x 길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게 3이고 이게 3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네. 게다가 이등변 삼각형 이게 120도니까 우리가 혹시 수선을 긋더라도 이게 60도라는 우리가 아는 각이야 이게. 뭐 75도 뭐 55도 이러면 차라리 아까 코사인 제곱 쓰는 게 좋은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을 그으면 이 각이 이등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120도 원래 이게 120도니까 이쪽이 몇 도가 되겠어요? 60도가 돼. 60도 우리가 각을 안다 이거야. 60도를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거 구하면 곱하기 하면 이 길이도 나오겠지. 굳이 코사인 제곱식 모르더라도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게 지금 이 120도니까 이 60도 60도면 이게 몇 도가 되겠어요? 30도가 돼. 30도면 이 길이 구하려면 3에다가 이런 직각상에서 코사인 30도 각 끼고는 코사인 곱한다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 3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니까 여기 2분의 3 루트 3이 된다 이게. 그럼 우리 구하는 이 길이는 여기다 곱하기 얼마? 2. 얼마 되겠어요? 3 루트 3이 된다. 답이 있네. 무시 안 했죠? 됐으면 좋을 텐데 알겠어요? 좋아. 피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내가 이게 웬만하면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보세요. 피자가 송탄시라고 지금도 있나요? 이름이 바뀌었나? 송탄 들어봤어요? 지금도 송탄이에요? 아니 요새 막 가끔 동네 이름이 바뀌니까 송탄이라고 있어요. 평택 근처에 송탄이라고 있다고. 야, 거기 피자 죽여주는 데 있었거든요. 유토피아 피자라고. 진짜 유토피아야. 어? 여기를 우연히 먹었어요. 제가 우연히 들려서 저는 내 집 좋아. 5분 정도 얘기하다 끊어지겠어요. 더 이상 1시간 가면 안 되니까. 없앴어요, 지금. 찾을 것도 없어. 이거를 우연히 제가 가다가 송탄이 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 저 피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연히 배가 막 너무 고파가지고요. 가다가 우연히 뭐 어디 먹을 겁나 하는데 어떤 피자 가게가 하나 딱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피자라도 먹자 싶어서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갔죠.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특이한 피자집이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야, 그 집 거의 죽인다, 진짜.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그 집 문 닫을 때까지 피자 먹으러 송탄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원래 막 제가 미식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밥이 쉬지만 않으면 돼요. 무슨 아니세요? 식당 가서 뭐 이게 뭐 맛있냐 안 맛있냐 그러는데 저 웬만한 거 눈 깜빡 안 해요. 그냥 먹기도 바쁘니까 그냥 뭐 주면 반찬 같은 거 제가 뭐 많이 필요 없습니다. 갖다 괜히 남기모르니까 다 남겨오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막 맛따라 막기행. 이 딱지쓰기예요. 웬만하면 다 먹는다고 쉬지만 않으면. 근데 막 멀리 뭘 먹으러 간다 이게 전 좋지 않다고. 전 별로 싫어해요. 먹기도 바쁜데 뭘 찾아서 먹어요. 아무거나 좀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탄 피자는 제가 이거 여기서 보통 문제가 아닌데 고속도로에 가서 진짜 인건비도 안 나오죠. 피자는 가격도 비싸죠. 뭐 그 당시 보면 뭐 한 4,000원, 5,000원 막 이러면 도저히 혼자 먹지도 못할 정도인데, 야, 이 피자집은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옛날에 한국 영화 보면 조용한 가족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 영화 보면 조용한 가족에서 뭐 손님 들어오면 그놈 죽여버리고 묻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런 조용한 가족 같은 분위기를 딱 느끼는 이상한 집이고, 이 집에 그 묘령의 여인이 있었어요. 긴 머리 여자. 야, 내가 여기서 이 집 한 다 10번 갔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없어졌어요. 이 유토피아 피자 이 집이 없어졌는데 가보면 이 집은 첫째, 아마 일반적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될걸요. 아무도 손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가서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없어진 집이니까 얘긴데 테이블에 딱 가보면요 꼭 옛날 황야의 무법자 막 서부시대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성냥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집은 그냥 원래 그런가 봐요. 그리고 그 테이블은 여러분 보면 옛날 초등학교 때 왜 책상 위에다가 비닐로 되어 있는 식탁보 있죠. 꼬재재한 거, 찢어진 거, 막 담배불 찢어진 거 그냥 그대로 딱 놔둬 있고요. 딱 가고 메뉴판도 그냥 뭐 했는데 거기는 이제 뭐 몇 인치 이러던데 피자도 종류가 손님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면 뭐 피자도 있잖아요. 뭐 무슨 피자, 뭐 컨비네이션 피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 집은 피자야. 그냥 피자인데 다만 모든 것은 사이즈로만 말을 해요. 그리고 참 재밌었던 게 딱 그 집에 가서 앉아있는데요. 우선 제가 갔을 때 배가 고파 죽겠는데 손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어떤 벽에 어떤 긴 머리 여자가 알고 보니 그 집 딸이던데 이 벽을 가만히 보고 있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가만히 기다렸죠. 그래서 내가 뭐 안에 카운터 뭐 주방에도 누가 할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조용한 가족이잖아. 정말 음악도 안 틀고 조용해요. 근데 잠시 후에 몇 분이 지나니까 그 여자가 탁 일어나요. 저 손님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메뉴판을 딱 갖고 와서 저한테 탁 던져놓고 그냥 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 죽는다. 보니까 뭔지를 모르겠어. 막 몇 인치 막 이게 인치가 너무 많아. 막 6인치, 6.5인치, 7인치, 7.5인치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쫙 다 가격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인치인지 모르지만 아무거나 하나 좀 저 먹을 수 있는 걸 주세요. 대꾸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6인치 주세요. 그러니까 네 6인치요 하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 그래서 가는데 제가 뒤에다가
저기 그 콜라도 한 병 주세요. 그럼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콜라 하면 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들은 척 가요. 그렇죠? 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갖다 줄 줄 알았다고. 그냥 가서. 그리고서는 40분을 기다렸는데요. 아무 긴척이 없는 거야. 야, 가려면 가라야. 그 사이에 손님 아무도 안 오고 혼자 앉아갖고 그 순간 잠깐 화장실 갔죠. 화장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스위치를 막 라이터를 켜갖고 잠깐 찾아봤더니 나올 때 끄라고 적혀있어요. 나올 때 끄고 나오라고 적혀있더라고. 그래서 켜고 화장실 가고 나도 나올 때 착하게 끄고 왔죠. 그러니까 다시 골목이 또 어두워져요. 화장실 그 길이. 그래서 40분쯤인데 피자를 갖다 주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그 집에서요. 계산 나올 때까지 주인이고 그 아가씨고 말 없어요. 그리고 그 아가씨 이제 하도 신기해갖고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누구 한 사람 내가 붙여갖고 도저히 혼자 못 먹었어. 저 사람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얘기한다. 한 번이라도 얘기하면 내가 막 이렇게 한다 해서 한모라는 그 우리 선배를 또 데리고 갔다고. 하고 둘이 앉았고 진짜 이상한 거지 둘이 말하기도 멋쓰게 해요. 그냥 그 여자는 죽 맡을 때 외에는 항상 벽을 보고 앉아있어요. 분위기 무섭더라. 근데 피자는 죽여요. 피자 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한 10번 가니까요. 드디어 그 주인 할머니가 말을 걸더라고요. 어디서 오냐고. 그저 서울서 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서울서 온 사람 많아요. 그리고 땡이에요. 다음부터 올 때는 기다리기로 미리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서울 출발할 때 항상 전화하잖아요. 피자부터 합니다. 왜? 그때부터 반죽을 해요. 손님 주문 들어오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 굽고. 그러니까 이게 한 40분 걸려요. 반죽하고, 기다렸다가, 뭐 이것저것 넣고 하는데, 거의 그런 피자집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얘기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 그 집 가서 피자 먹으려면 분위기가 진짜 묘합니다. 진짜 음악 없죠? 아무 멘트 없지? 그냥, 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있으면 그냥 가요. 무슨 얘기겠죠? 뭐 사이다 되나요? 그럼 가만히 서 있다고. 콜라는요? 그럼 간다고. 그리고 이따 콜라 갖다 줘요. 무슨 얘기 있어요? 1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피자에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다 했던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든 모서리 길이가 A인 정사각뿔이 있다. 이거는 정사각뿔이죠. 정사각뿔이라는 것은 모서리 길이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요. 정사각뿔이면 밑면이 정사각형이면 돼. 원래 밑면이 정사각형이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 모서리 길이도 모두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런 조건이 주어진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모서리 EC 위에 그림 보니까 오른쪽에 지금 보이죠? EC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각 A, B, P, D, 각 B, P, D, 그 각 세타가 주어져 있네요. 문제 그림에가. 그때 그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 세타가 변하지 않겠어요, 지금? 점피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되겠어요? 점피가 움직이는 세타가 변할 텐데, 이때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고요. 지금 여기서는 모서리 길이가 모두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길이는 A라고 또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한 면이 정삼각형이겠네요. 그죠? 정삼각형.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겠어요. 모서리가 모두 같다 있으니까 이렇게 정삼각형이 돼 있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모서리는 모두 A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두 점을 잡았는데, 두 점은 이 점하고 이 점에 선을 고정시키는, 점을 고정시키고, 점피는 여기를 움직이고 있어요. 점피가 움직여서 여기 만약 점피가 여기 있다 했을 때, 이 각을 갖다가 세타를 하자. 그러니까 점피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세타는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몇 도겠어요, 이게요? 90도. 이게 90도니까 이 점피가 여기 왔을 때, 점피가 여기 왔을 때는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이 세타가 9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타는 최대값이 90도겠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겠죠? 그럼 세타가 최대값이 90도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타는 1,3면이나 뭐 90도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1,3. 90도는 1,3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90도 이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코사인 세타 값은 다 무조건 양수인데요. 1,3면을 생각하세요. 1,3면. 1,3면에서 코사인 값은 어때요? 감소하죠. 그래프 그림에 코사인 그래프 이게 바가지 모양이잖아요. 바가지 모양인데 0도일 때가 1이고 90도일 때 0이잖아요. 그럼 0도와 90도 사이, 0도와 90도 사이에서 코사인 값은 감소하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값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는 것은 이 각이 어떨 때요? 작을수록. 최소가 되는 건 이 각이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어차피 코사인 세타 값은
0 이상의 값을 가질 거라 이거. 우선 이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니까 0도와 90 사이에 있으나 코사인 값은 이렇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각이 클수록 최대가 되고 각이 작을수록 최소가 된다. 다만 이 각 세타는 지금 보니까 예각이 되겠지. 예각이나 90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코사인 스타의 최대값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했는데 최소값은 이미 나왔네요. 최소값은 이 각이 크면 클수록 값은 작아진다 그랬죠? 그럼 이 전피가 어디 왔을 때 각이 가장 크겠어요? 여기 와 있을 때. 여기 와 있을 때는 전피가 여기 와 있으면 그때 세타는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코사인 세타,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얼마입니까? 0. 최소값은 0이 되죠.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라는 것은 최대값에도 0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 문제는 코사인 세타에 뭘 구하라는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할 텐데 아까 각이 작을수록 그러면 우리 관심사는 전피가 어디에 있을 때 이 각이 가장 작을 건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전피가 여기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피가 여기 있을 때. 전피가 여기 있게 되면은 세타는 지금 이게 될 건데. 각이 이게 세타가 되겠죠. 전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두 점 어차피 고정되어 있으니까 세타는 이게 될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럼 이 세타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을 좀 보면요. 자, 집중. 아까 모서리 길이가 같다고 그랬죠. 모서리 길이가 얼마로 같아요? A.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예요? A. 이 길이는 얼마예요? A. 그럼 이게 A가 되고 이게 A가 되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2A. 그렇죠? 밑에는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지금 상황이 세타가 됐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세타라면 여기가 A가 되고 루트 2A가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럼 이게 A가 되고 루트 2A라는 게 뭐야? 이게 90도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그림이 지금 이게 약간 삐딱하고 옆으로 봐서 그렇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이웃한 두 변이 A고 마주보는 그 대변이 루트 2A가 된다는 건 이게 90도가 된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전피가 이쪽에 있을 때도 이 세타는 90도가 될 거고 이쪽에 있을 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90도. 그리고 이건 정삼각형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상태에서 이게 전피가 어디에 있을 때 이 각이 가장 작겠어요? 바로 이 두 점의 중점에 올 때죠. 되겠죠? 이쪽으로 갈수록 각이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각이 커지는데 각이 커지면 클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각이 가장 작았을 때, 세타가 가장 작았을 때, 즉 코사인 세타가 최대되는 것은 바로 이 전피가 이 모서리의 중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 이 세타가 나왔으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는 여러분이 혹시 그 이제 미적 분학을 선택한 학생은 맨 첫 번째 하나니까 삼각 함수가 있죠. 그 삼각 함수에 보면은 백악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반으로 쪼개 또 반각공식도 있고 이걸 반으로 쪼개서 2세타가 있으면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 값을 알므로 해서 또 뭐 세타 값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거 백악공식이라든가 반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우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 그대로 코사인 세타네. 코사인 세타. 그러면 현재 이게 세타일 때 우리가 이 길이는 지금 이게 중점이라면 바로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중점이라면 이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되겠죠. 이 길이도 뭐가 돼요? 똑같이 역시 높이가 되겠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게 세타인데 우리가 구하는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은 이게 지금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아까 이 모서리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A였죠. A면 높이는 어떻게 구한다? 정삼각형 높이는 2분의 루트 3을 곱한다. 그래서 결국 이게 2분의 루트 3A가 되고 되겠어요? 이것도 얼마가 돼요? 이 길이 똑같겠죠? 이 길이도? 이 길이도 이 정삼각형의 높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중점이니까 그럼 이것도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그 다음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는 한 배니까 A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루트 2A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그게 바로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 변이 주어지고 각 하나가 주어져 있죠? 세 변 주어지고 각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코사인 제2법칙을 이용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뢰가 안 된다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데요. 집중.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는데 이 도형을 자 현재 이 도형을 칠판의 도형을 그대로 축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축소하면 길이가 변하죠. 길이가 변한다 하더라도 이 각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 말은 이 길이의 B를 여러분 이렇게 A로 놓고 풀면 시험장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적정한 걸로 바꿔버리면 돼요.
세타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 똑같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노트로 옮길 때 이 사이즈 그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를 1이라 생각해도 되죠. 되겠어요? 전부 2를 곱해도 되지. 일정한 비율로 더하거나 곱하더라도 값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 귀찮으니까 2를 곱하면 루트 3. 여기도 2를 곱하니까 루트 3. 여기 2를 곱하니까 2루트. 이렇게 해놓고 코사인 스타를 구하면 된다. 이거.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스타는 2배의, 기억나세요? 이 가게, 2루트 2배는 곱한다 했죠? 2루트 2배니까 얼마 곱해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분자는 요놈 제곱 3 플러스 요놈 제곱 3. 빼기 다른 놈 제곱. 다른 놈은 이거 되겠죠?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8. 8을 빼준다. 이거. 그럼 계산하니까 이게 곱하면 3. 이 3은 6 이렇게 될 거고요. 6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잘 봐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요. 여기서 이 그 각이 이게 그 계산이 가만있어. 왜 이렇게 나왔나? 그럼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림을 지금 그림을 그리는 표현 방법에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각이 그러면 예각이 아니겠네요. 그죠?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죠. 됐죠?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그림상으로 봤는데 너무 이제 순진하게 귀엽게 본 거고 실제로 봤을 때는 이 각이 90도보다 큰 각이 나왔다는 걸 아시겠죠? 되겠어요? 그럼 아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랬는데 결국 코사인 범위가 전피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때는 아까 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스타의 범위는 여기 하나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로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에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 각 세타가 이 점을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똑같은 비율로 변화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코사인 스타는 이런 범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코사인 스타 최대값은 얼마 되겠어요? 0.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두 개 어떻게 해요? 더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맞다. 그 세타가 예각이 아니라 우리 그림상 본 건데 점피가 위에 E나 C에 있을 때보다도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벌어지겠죠? 되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12번 문제로 갑니다. 몇 분쯤 남았습니까? 15분 남아서 좋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이게 천자문 같은 그런 문제인데요. 이게 어느 교과서나 어느 참고서나 다 나온 문제예요. 다만 여러분이 한 번도 안 풀어봤을 뿐이죠. 언젠가는 하리라 생각하고 아직까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림은 본 적이 있다. 풀이를 보니까 풀이가 어지러워서 좀 이따가 밥 먹고 한다 해서 자고 잊어먹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유히 그 엄청난 여유를 가지고 1년 이상을 버텨온 겁니다. 근데 이 12번 문제는 전통적인 문제.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 다만 나오느냐?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알겠죠? 모의고사에 나올 수가 있어.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고 일반 나중에 수능에서 나올까 안 나올까는 뭐라고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수능에 나온다면 이 파트보다는 12번 위에다가요. 제목을 정해놓으세요. 삼수선의 정리. 3이 이거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삼수선의 정리. 이 삼수선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보면서 삼수선 정리에 대한 증명문제 괄호넣기가 나온다고 공부를 해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삼수선 정리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관련된 걸 보면 교과서에가 상당히 복잡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삼수선 정리는 출제하는 분들한테는 중요해요.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지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느냐 하는데 만약 증명 문제를 내는다면 상당히 고마운 거고요. 실질적인 문제로 낸다면 결국 지금 12번 같은 이렇게 두 개 면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면. 따라하세요. 이면. 그 두 개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면각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각이 좀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평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점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직선분 L하고
뭐 이게 선분이든 직선이든 일단 직선이네요. 직선 L하고 M이 각각 어떤 적당한 각도들을 이루고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삼선정리 문제인데요. 집중 보시죠, 집중.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공부할 때 자세. 자. 폴수학 지금 폴수학 2를 듣고 있고, 오늘 현장에서 오늘 처음 듣는 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요. 이 문제 별로 몇 개 안 풀어요. 문제 별로 몇 개 안 풀고 많이 노는데, 단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세요. 굉장한 여유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죠.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풀어볼 문제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참고서도 있잖아요. 참고서 있잖아요. 좋은 책 추천할 이러지 말고 학교 교과서도 있을 거고 뭐 참고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뭐 문제집 같은 거 있겠죠. 그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공부한 도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한 문제를 국한해서 풀자는 뜻이 아니라. 무슨 얘기세요? 삼선정리 문제는 지금 한 문제만 여기다가 넣어놓고 끝냈는데 그 다음부터 13번부터는 공간좌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삼선정리는 수선이 어디 갔어 이게? 수선의 정리. 이거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수선이란 건 뭔지 알 텐데. 수선 됐죠? 수선이 3개 있다는 얘기예요. 세 수선에 대한 정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 수선 중에서 어느 두 수선이 수선이라는 게 확실하면 나머지 하나는 수선이 된다는 겁니다. 삼선 정리는. 그러니까 삼선 정리를 굳이 얘기한다면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두 개가 서로 이것도 수선이고 이것도 수선이라면 이것도 수선이다. 그 수선이라는 건 어디에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선이 어디에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 뭐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뭐 수선이면 이것도 수선이 된다. 이것도 수선이고 이것도 수선이면 이것도 수선이 된다는 얘기야. 이거 순서가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 수선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됐어요? 그 세 수선은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에요. 직각삼각형 변이 3개 있지. 그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바로 선이잖아요. 선분이잖아. 그 직각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어느 두 개가 수선이라는 게 밝혀지면 나머지 하나는 수선이 된다는 얘기야. 그 수선이 어디엔가 수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직각삼각형 어떻게 보면 되느냐? 아주 심플하게도 집중. 책상 있죠, 책상. 다리. 별 의미 없어요. 다리. 책상 다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직선을 자를 대고 직선을 아무렇게나 딱 하나 직선을 그어요. 되겠어요? 지금 책상 그 위에다가 직선을 그었다고. 여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자 있죠. 직각삼각형 자. 직각삼각형 자 있으면 가운데 동그랗게 뚫린 거 있잖아요. 그 자를 어떻게 세우냐면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삼선정리야. 삼수선은 이 세 선을 얘기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선 있죠. 이 선이 삼수선이라고. 이 셋 중에 어느 두 개가 수선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수선이라는 얘기야. 그 왜 직각삼각형 자를 쓰느냐? 자는 변형이 안 되잖아 이게. 플라스틱 자 알죠? 내가 지금 삼각자를 가지고 올래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왔는데 이 책상 위에다가 직각삼각형 자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원칙이 뭐냐? 이 상태에서 이 세 개가 지금 수선이라고 그랬죠? 이 세 개가 수선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수선인가 보세요. 얘의 수선이에요. 수직. 되겠어요? 얘도 수선이라 했죠? 얘는 이 밑면 또는 이 선에 대해서 수직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얘는 얘하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은 이게 수선이라고 수선. 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책상 위에다가 선 하나씩 그어놓고 여기다 직각삼 자를 갖다 세워놓는다고. 잡으면 이게 수직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이 직각삼각형의 이 면도 이 책상하고 수직이 되게 놓고. 그랬을 때 이게 수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선은 수선이죠. 이 선도 수선이죠. 이 선도 수선입니다. 여기도 수직이지만 이 면에 대해서도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럼 삼선정리란 게 뭐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수직이라는 게 밝혀지고 이 선이 이렇게 수직이라는 게 밝혀지면 고로 얘는 얘와 수직이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세요. 삼선정리 땡이에요. 무슨 얘기죠? 그림 보고 이걸 만들어 나간다. 이게 그 직각삼각자를 이 끝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게 수선 이거 세 변이 이것도 수선 이것도 수선이다. 이 셋 중에 두 개가 수선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 보여주면 나머지 하나는 수선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게 삼선 정리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이게 수선이고 이게 수선이면 고로 이게 수선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수선이고 이게 수선이면 고로 이게 수선입니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12번 문제를 보시죠. 12번 문제는 12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알파, 베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그 평면 두 평면이 만나는 점, 만나는 선이 있죠. 이게 이런 걸 갖다 만나는 점이면 교점.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교선. 되겠어요? 교선에다가 점 P를 찍었어요. 점 P를 찍고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나가는데 60도 각도는 이게 60도 각도라는 것은 현재 이 면에서만 보세요. 무슨 양이죠? 이 면에서 보니까 이 점 P에서 이렇게 했을 때 60도 각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또 밑에는 이게 이렇게 30도. 이게 30도가 된다 이게. 30도는 밑에 면만 보세요. 밑에 면 점 P에서 이렇게 직선을 긋는데 이 선과 이 30도 각도가 되더라고요.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의미는 아시겠죠? 그림이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내가 이렇게 됐어요? 무슨 양이겠어요? 이 30도라는 것은 이 면에서 보고요. 이런 직사각형에서 또 밑에 직사각형에서 이게 30도가 된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 직선 L하고 M이 이루는 각을 세타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세타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선과 이 선이 이루는 이 각. 이걸 세타를 하자. 되겠습니까? 선하고 선을 보고 이게 이루는 각 세타. 아우 됐으면 좋겠는데 되겠어요? 그래.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예. 조건은 다 주어졌네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요. 이게 30도, 이게 60도, 이 각을 세타를 하자. 지금 우선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세요. 요게 지금 이 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직선 있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각을 갖다 세타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했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효율적으로 풀려면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거 푸는 요령을 외우세요. 푸는 요령을 외우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갔을 때는 코사인 세타를 구한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어떤 코사인 세타 같은 걸로 뭐 분의 뭐라든가 비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위에 있는 평면 중에 한 점을 적당히 잡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끊어 놓습니다. 더 가든지 이게 더 가든지 여기서 끊어졌든지 각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이 길이를 적당히 설정을 하세요. 됐어요? 얼마가 좋을까요? 길이. 아무거나 관계없어요. 2? 아주 여우였어요. 잘했다. 이 초내에서는 가끔 1로 하거든요. 1로 하는데 지금 아까 이 각이 얼마였습니까? 이 각이. 60도였잖아요. 60도죠? 그럼 코사인 60도 했을 때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빗변이 있을 때 이 각이 세트하면 이 길이 구하려면 빗변 L에다가 각을 끼고 나니까 코사인 곱한다 그랬죠. 또 이 길이 구하려면 사인을 곱한다 했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60도잖아요. 60도일 때는 사인 60도든 코사인 60도든 분모에 뭐가 있어요? 2. 2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2로 놓는다면 사인 60도로 곱하든 코사인 60도로 곱하든지 어떤 점수값을 찾아낼 수 있겠죠. 분수 딱 질색이잖아. 계산할 것 대비해서. 그럼 이 문제에서는 너 잠깐 가 있어라. 잠깐 가 있고 현재 여기서 자 보세요. 이 길이를 이만큼 잡고요. 이게 60도잖아요. 이게 60도면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이 길이를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길이는 얼마 되겠어요? 1이죠. 1.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쪽에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각이 30도가 되도록 이 30도가 되도록 돼 있고 이 길이가 지금 1이라는 걸 구해놨죠.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 이게 잘 봐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겹치? 지금 여기에서요, 이 점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이런 직각삼각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이 직각삼각형. 이런 직각삼각형. 되겠어요? 이게 가만히 있어라. 두 면이 지금 처음에 조건을 보세요. 알파와 베타가 서로 무슨 면이라 했어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수직이란 말이 나와 있죠? 수직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 선분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 두 면이 평면이 수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직각삼각형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이게 직각이 되어 있잖아요. 직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여기에다 이렇게 수선을 그었다 생각하세요. 수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수선이고 이것도 수선이죠. 그럼 삼수선 정리하면 얘도 뭐가 됩니까? 얘하고 수직이 되죠. 그럼 왜 이 수직을 찾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현재 문제는 요게 아까 세타였거든요. 근데 구해야 될 게 지금 코사인 세타지. 코사인 세타가 되려면 이게 수직이란 걸 알아야 우리가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지금 수직이 되는 거니까 2분의 얼마 해가지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 길이를 알게 되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똘똘이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겠죠.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재 지금 알고 있는 거라고는 방금 좀 전에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한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했어요? 이 길이. 이 길이는 아까 이게 2가 되고 이 각이 60도라 했으니까 2에다 코사인 60도를 곱해서 이 길이가 나왔잖아요. 2에다 코사인 60도를 곱하니까 이 길이가 얼마 나왔어요? 1. 이게 1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이게 1인 상태에서 밑면에 보세요. 이 밑면. 밑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게 수직이면 이쪽도 이렇게 직각삼각형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1이 되는데 이게 아까 30도라 했죠. 제가 지웠는데. 이게 30도가 되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는 여기는 1에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30도로 곱하면 이게 나오겠지. 되겠어요? 근데 코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결국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선인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니까 결국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이 지금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구하는 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이거 이렇게 되겠죠. 2분의 이거.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 나오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얼마가 돼요? 1분의 4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요. 되겠어요? 다시 출발하겠어요. 다시. 적지 말고. 자, 집중. 문제 이제 외웠죠? 문제 외웠잖아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90도 각도를 이루는 평면이 주어져 있습니다. 되겠어요? 90도 각도를 이루는 평면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 P가 두 평면의 교선에 위치해 있고요. 아까 이런 직선이 하나가 이게 60도 각도를 이루고 있고 이쪽으로 30도. 이 30도라는 게 지금 이 각이 30도가 되는 거죠. 이게 60도. 이게 이제 접혀 있는 상태예요. 90도. 여기에서 이 각을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걸 세타라고 하자. 그때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이 평면에서 한 점을 잡자 그랬죠? 한 점을 잡아서 끊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이게 60도니까 이 길이를 적당히 설정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구하는 게 이 길이를 설정하면 이게 60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이 길이. 이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길에다 뭘 곱하면 돼요? 코사인 60도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올 거예요. 되겠어요? 근데 이 각이 몇 도예요? 30도죠. 30도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이렇게. 이 점에서 수선을 긋는다.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밑면이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좀 전에 우리가 이 길이를 봤죠. 이 길이. 이 길이는 이 길에다 코사인 60도를 곱해서 이 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또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요게 30도라면 우리가 방금 구한 길이에다가 코사인 30도로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처음에 이 길이를 뭐라고 설정했으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때 요게 지금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이것분의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코사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다 이렇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구했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이것분의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쪽이 직각삼각형이 돼야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직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요게 지금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보이면 되겠죠. 근데 아까 이 평면과 이 평면의 이루는 각은 뭐예요? 90도니까 이거 수선이고 무시하겠죠? 또 이 점에서 아까 수선을 그었잖아요. 결국 얘도 수선이고 얘도 수선이니까 삼선 정리해서 이것도 뭐가 된다? 수직이다. 이 수직이 된다는 것부터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4분의 3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일 알겠습니까? 네. 삼선 정리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두 직선 이루는 각을 갖다 세타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는 그것분의 그거 이렇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직각삼각형이 이게 직각 이게 가장 포인트죠. 이게 90도라는 걸 보여야 되고 이걸 90도라고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삼선 정리 이런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수선이고 이게 수선이 되면 이것도 수선이 되면 고로 얘하고 이 선도 수선이 된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된다. 지금 이용 방법 알겠죠? 그리고 또 이걸 구하는데도 아까 얘기했지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알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구할 때 하나는 뭘 곱해요? 사인 세타 곱 하나는 뭘 곱해요? 코사인 세타 곱한다. 그걸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잠깐 쉬겠습니다.